만만치 않은 세상, 마음을 어루만지고 정신을 다듬어보는 시간입니다. 마인드온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옆자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일준 선생님 함께 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냈습니다. 예. 네. 오늘 주제 스토킹을 잡아주셨네요. 네. 사실 최근에 뭐 스토킹으로 좀 큰 사회 범죄가 일어나서 좀 이슈가 되었던 적도 있고요. 네네. 스토킹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올해 3월에 또 스토킹 관련한 처벌법이 예. 개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회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 네.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돼서 가지고 왔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 뭐 뉴스만 봐도 그 스토킹에 대한 그런 사례는 끊이질 않고 있어요. 예, 범죄자에 대한 그 처벌을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자, 이렇게 스토킹을 하는 심리 대체 무엇인지 좀 오늘 자세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스토킹의 정의 어떻게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스토크라는 말에서 스토킹이 나왔는데요. 예. 스토크라는 말이 적이나 먹이에게 은밀하게 접근한다라는 뜻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ing를 붙여서 스토킹인데, 네. 그러니까 대상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접근을 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걸 스토킹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보통은 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남성의 스토킹 사례가 많잖아요. 네. 이것도 좀 이유가 있을까요? 남성에 의한 스토킹 범죄가 월등히 많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도 저번에 저희가 이제 진화심리학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그 진화심리학과 관련해서 남성이 더 스토킹 범죄가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있어서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뭐 이 이론을 이제 이름 붙이자고 하면 오류 관리 이론 또는 뭐 화재 경보기 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우리가 오류를 일으킬 때 50대 50으로 오류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더 위험하고 그러한 오류를 더 덜 일으키도록 되어 있다라는 거거든요. 화재 경보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네. 화재 경보기가 일으킬 수 있는 오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안 났다라고 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고요. 네. 불이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라고 하는 오류가 생길 수가 있죠. 겪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후자의 오류들이 훨씬 많이 생깁니다. 네, 불이 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이 났다라고 하는 오류가 훨씬 많이 생기거든요. 네. 그 이유는 불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났다라고 오류를 일으키는 순간 상당히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오류는 적게 일으키고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오류는 더 많이 일으킨다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진화적으로 봤을 때 저번에 저희가 진화 심리학 이야기를 했었지만 수컷과 암컷, 그러니까 수십만 년 전 수컷과 암컷 입장에서는 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위험도가 사실 다릅니다. 네, 조금 상상해 볼 수 있겠지만, 자, 수컷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수컷 입장에서 일으킬 수 있는 오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 암컷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라고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오류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요. 그 가중치를 한번 따져보면은 여성이 나한테 관심이 있어요. 근데 난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수컷 입장에서 잃을 거는 성관계 기회를 박탈당하는 거겠죠. 근데 그 암컷이 나에게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라고 착각을 한 경우에는 사실 좀 쪽팔리고 말 문제인 거죠. 그러면 가중치를 봤을 때 수컷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오류를 더 자주 일으키는 게 수컷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였죠. 네. 근데 암컷은 다릅니다. 암컷 입장에서 똑같은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도 수컷이 나에게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다라는 오류를 일으키는 순간 그 수십만 년 전 우리 암컷 조상에게는 어떻게 보면 임신만 하게 되고 수컷이 도망가 버리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순간 사실 이거는 그 생존과 직결된 그렇죠. 리스크가 크죠. 리스크가 훨씬 큰 문제였고 반대의 경우에는 사실 성관계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건 똑같지만 수컷은 성관계 횟수와 자손 생산의 상관관계가 높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자손 생산의 수에 직결되는 문제지만 암컷은 성관계 횟수와 자손 생산의 상관관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건 별로 잃을 게 없는 겁니다. 암컷과 수컷이 잃을 거는
그 전략에 있어서 임신 유무에 따라서 이렇게 전략이 달라지기 때문에 암컷이 일으키는 오류와 수컷이 일으키는 오류 이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고요. 네. 이 남녀 관련해서 뭐 실험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 네, 방금 제가 설명한 이런 오류 관리 이론, 화재 경보기 이론과 관련해서 네. 현재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그걸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남성들을 모집하고 여성들을 모집을 해서 여기 남성들한테 그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여성들도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고요. 예. 근데 그 설문조사를 도와주는 그 분들이 이제 남성 집단에는 여성 연구원이 이제 설문조사를 도와주고 여성 집단에는 남성 연구원이 설문조사를 도와주는데 예. 사실 이제 실험 설계하신 분들은 네. 설문 내용에 관심이 없고요. 네. 설문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단계별로 스킨십을 넣었습니다. 괜히 이제 떨어진 지우개 가루를 이렇게 허벅지에 떨어진 거 털어주고 네, 네, 네. 어깨 뒤에 손을 걸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스킨십의 단계를 설정을 해가지고 일부러 네. 하게 한 다음에 네. 끝나고 나서 그 도우미의 그 매력도에 대해서 이렇게 물어본 게 이제 실험에 대한 실험의 결과인데요. 결과인데. 남성과 여성에서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냐면 남성 참가자들 경우에는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할 경우에 네. 오히려 매력도가 더 상승했고요. 네, 네, 네. 여성 참가자들 경우에는 남성 도우미가 도와줄 때 스킨십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매력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아, 그래요? 남자와 여자가 완전 반대인 거죠. 아, 이 한국 성폭력 상담소 등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스토킹 가해자의 90% 이상은 아는 사람을 상대로 범행이 이루어졌다. 이런 결과가 있었고요. 또 이 가운데 전 배우자나 데이트 상대 등 이렇게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상대에게 저질렀던 범행이 60%를 넘긴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친밀한 관계에서 이 스토킹이 좀 더 발생률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사실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예. 사실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본인이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 이제 스토킹이 생기는 거. 아까 오류 관리 이론에 의하면 네. 상대방이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에 이제 스토킹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스토킹하는 사람에게도 뭔가 건덕지는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내가 저 사람이 나에게 관심이 있다라고 착각하는 건덕지. 네. 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실험처럼 그런 스킨십을 한다던가 네. 이거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렇게 착각을 할 수 있는 건덕지가 있어야 되는데 음. 그런 건덕지가 이제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이 아무래도 전 애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생길 여지들이 많을 수 있겠죠. 이미 뭐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등장 인물들 뭐 일방적으로 구애를 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상대가 거절을 해도 이렇게 스토킹이 이루어진다. 이 스토킹과 짝사랑 좀 뭐 구분 한번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사실 그 지점 때문에 스토킹 네. 처벌법이 통과되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두 사람 사이의 어떤 짝사랑 문제를 예.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을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걸림돌이 됐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실제로도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영화에서 그려지는 아름다운 짝사랑들 있잖아요. 네. 그거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토킹의 차이를 생각을 해본다면 영화에서 그려지는 아름다운 짝사랑들은 피해자가 뭐 불안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네. 네. 네, 네, 네. 근데 이제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피해자가 불안이나 공포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고요. 이 부분이 스토킹과 짝사랑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성을 좋아하다가 스토킹으로 변질될 수 있는 그 계기가 혹시 따로 있나요? 요게 이제 스토킹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심리인데요. 네. 사실 잘 알지 못하는 사이거나 아니면 이제 헤어져서 이제 거리가 멀어진 단계에서 네네. 이제 일방적으로 구애를 할 때 대부분의 상대방은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기보단 사실 애둘러 표현하는 경우가 많죠. 사실 불편하잖아요. 정확하게 뭔가 표현을 한다라는 게. 네네. 근데 대부분은 이제 애둘러 표현을 해도 네. 거기서 어떻게 느낌을 알고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 사람은 나를 좋아하지 않는구나 하고 다른 노선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데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이런 거에 있어서 좀 잘 캐치를 못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캐치를 못하는 건지 캐치를 해도 무시하는 건지 네. 모르겠어요. 좋은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네. 무의식은 생각보다 많은 걸 알거든요. 느낌적으로 많이 아는데 음. 우리가 의식상에서 그거를 인식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대부분이 갈립니다. 아, 근데 무의식에서 인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식에서 인식을 안 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예. 결국은 이게 무서움이거든요. 알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음. 사실 우리가 무서울 때 안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하는 걸 암묵적으로 암에도 불구하고 그 예. 신호를 무서워하고 보지 않느냐? 결국은 이건 자존감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분들이 되게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네. 조그마한 거절의 신호, 사실 상대방이 나를 거절한다라는 건 되게 누구나 불편해하고 보고 싶지 않아 하는 신호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정도 역치에서는 그걸 인식을 하고 거기에 따라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이분들은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그 조그마한 신호에도 자기는 세상이 무너지고 내 자존감이 무너질 것 같은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아, 그러니까 못 봅니다. 절대 못 봅니다. 소유욕 그리고 집착 이런 게 좀 그 스토킹을 하는 이들의 좀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좀 볼 수 있나요? 그쵸. 사실 소유욕, 집착이라고 하면 예. 소유라는 말에서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소유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지 않죠. 그렇죠. 물건에게 보통 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일방적이라는 거거든요. 음. 물건은 우리에게 거절하지 않는데도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은 거절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관계를 끌고 가려고 하는 지점이 있는 거죠. 이게 자존감이 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존감이 낮은 경우 이렇게 제가 사례들을 보면은 애정이 좀 결핍된 그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네. 이 케이스도 그런 걸 좀 접목할 수 있나요? 뭐 연관은 시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뭐 아무래도 이제 어렸을 때 애정 결핍이 있었던 경우에는 자존감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조그마한 자존감의 상처에도 되게 무서워하고 크게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근데 등가로 볼 수는 없는 게요. 사실 애정 결핍이 있었다고 다 스토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니까요. 네네. 그걸 뭐 똑같이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기여하는 요인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망상 있잖아요. 네. 스토킹이 이게 망상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경우라면 그 일반적인 스토킹과는 또 다른가요? 착각과 망상은 구별을 해야 되는데요. 착각은 그 내가 생각한 생각과 그 반대되는 증거들이 제시가 되면 예. 언제든지 생각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착각이고요. 망상은 아무리 그 생각과 반대되는 근거를 제시를 해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게 망상이거든요. 네. 그래서 망상은 병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착각은 병으로 보지 않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입니다. 네네.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착각은 현실 검증력이 있다. 현실을 검증할 수 있다. 근거가 제시가 되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네네. 망상은 현실 검증력이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또 망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좀 겪어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분은 이제 그 조현병 환자셨고요. 조현병 환자분의 그 증상 중에 흔한 게 이제 망상이거든요. 망상 중에 그 애정 망상이었는데 이분이 어떤 망상이었냐면 한 연예인이 예. 과 자기가 사랑하는 관계라는 망상을 갖게 되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한 행동이 뭐였냐면 그 연예인이 그 콘서트를 할 때마다 그 근처의 도시를 항상 따라가서 호텔을 잡고 그리고 전화번호도 실제 연예인 번호도 아닌데 다른 번호에 막 문자를 해가지고 나 몇 호실에 있으니까 뭐 콘서트 끝나고 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본인 안에 그런 망상 세계에 갇혀서 이런 행동들을 보인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치료가 필요한 그렇겠네요. 네, 상황인 거고요. 근데 사실 예전에는 이런 거와 관련해서 스토킹이 일어나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대부분은 망상장애보다는 일반적인 착각, 그런 자존감 문제와 연관돼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고 그렇게 되어 분석이 있습니다. 좀 돼 있군요. 네. 최근에 노원구 세모녀 살인 사건이 벌어져서 충격을 안겼는데
이 가해자 김태현의 스토킹 이유는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제가 뭐 김태현이라는 분을 직접 상담을 한 게 아니라서 네. 이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평가를 하고 뭐 어떤 진단명을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그거는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것이 알고 싶다를 봤었는데 네.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 김태현 씨에 대해서 다뤘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은 장면 중에 하나가 그거였습니다. 뭐냐면은 이분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얼마 예전에도 그 경미한 성범죄를 일으켰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물론 범죄의 경미한 게 어떻게 하냐면은 어쨌든 상대적으로 네. 예,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몰래 촬영을 하고 약간 이런 성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어서 그걸로 기소된 적이 있었는데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런 성범죄를 일으키지도 않을 뿐더러 네. 일으키더라도 일으켜서 이제 걸렸으면 일반적으로 쪽팔려서 그렇죠. 죄책감이 크게 되죠. 예, 예. 숨기고 싶고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김태현 씨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오히려 더 부풀려서 나는 더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요 부분을 가지고 보면 좀 그 어떤 요 부분은 좀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떻게 보냐면 이거는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 요 부분은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무풀에 대해서 더 상처를 받습니다. 차라리 악플이라도 받는 게 악플도 사실은 관심인 거잖아요. 네. 내가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건 어떤 안 좋은 관심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는 행동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교과서적으로도요, 그 반사회성 인격장애 분들이 연극성 인격장애라고 해서 이제 연극성 인격장애는 사람들의 관심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강하신 분들인데 예. 공존하는 확률이 남성의 경우에는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연극성 인격장애가 공존하는 확률이 높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 인터뷰하는 장면도 보면 그러한 성향을 되게 많이 나타낸 걸로 보여지는데 혹시 그 기자들 모여 있는 인터뷰 네네네. 장면 보셨죠? 봤죠. 네네. 와, 좀 꽤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맞아요. 네, 되게 차분했고요 일단. 그리고 되게 탁 마스크 벗으면서 놔달라고 하면서 무릎 꿇고 탁 얘기하는 데 있어서 맞습니다. 뭔가 연출된 듯한 네. 느낌이 되게 강하게 드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결국은 이제 무풀보다 악플이 낫다라는 기저의 심리, 그런 것들은 결국 반사회성 인격장애와 연극성 인격장애 이런 부분들이 나타난 장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스토킹이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참 뭐 예측하기가 쉽지 않죠. 사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 대처법은 어떻게 가지는 게 좀 바람직할까요? 네. 이게 이제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리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예. 뭐냐면 아까 스토킹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의식적으로는 그 거절에 대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절에 대한 공포가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둘러서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는 스토킹 하시는 분들은 전혀 그거를 인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처음부터 명확한 거절의 의사. 네. 그리고 법적으로도 그게 중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명시적으로 거절 의사를 밝혔냐라는 부분이 법적으로도 중요하니까 네네. 처음부터 거절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는 거,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심리에 대해서 좀 관련한 그 인간의 심리 기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 혹시 콩코드라는 여객기 아십니까? 네네 알죠. 네, 그 콩코드 여객기와 관련된 콩코드의 오류라는 게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그건 모르겠네요. 그 콩코드 여객기를 처음에 개발을 할 때 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50억 불 정도의 돈이 이제 투여가 된 상태에서 예. 이게 이제 더 개발을 할까 말까라는 걸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친 겁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걸 완성을 하려면 50억 불이 더 드는 겁니다. 근데 완성하고 났을 때 우리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40억 불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개발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와, 이건 말자. 원래 말아야 되는 게 네. 맞습니다. 근데 했습니다. 왜? 그동안 투여한 50억 불이 아까워서.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매몰 비용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스토킹하는 사람들한테 처음부터 거절을 하면 그동안 투여된 시간과 에너지가 적잖아요. 예. 그래서 나에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나에게 범죄를 저지를 확률을 오히려 줄여줍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다 보면 스토킹하는 사람한테도 이제 매몰 비용이 오류에 빠지는 겁니다. 내가 널 위해서 지금 투자한 시간과 에너지가 얼만데 라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걸 봐서라도 저는 스토킹이라고 의심되는 순간이 생기면 처음부터 명확하게 네. 빠져나갈 구멍 없게 거절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현실에서는 그렇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매몰차게 거절 의사를 밝힌다는 게 좀 애매한 상황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네. 둘러서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전 이걸 구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분명히 사실 거절 당하는 걸 기분 좋게 받아들일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없겠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둘러서 표현을 하는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럼 비교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거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거절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 예.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할 때 첫 번째 사람이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까, 아니면 두 번째 사람이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높을까를 계산을 했을 때 두 번째가 훨씬 높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좀 부담스러울지라도 예. 네, 정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세모녀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댓글 달린 것들을 좀 본 게 있는데 네. 그 큰딸에 대해서 그러니까 왜 그 정모에 갔냐, 정기 모임에 나갔냐라는 댓글이 있었어요. 네,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은 모임에 안 나가냐고. 그렇죠. 당신은 사람 예. 안 만나냐고. 예. 당신은 이성 안 만나냐고. 사실 그거는 뭐 성인이라면 당연히 그 건강하게 해야 하는 사회생활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이성 만나고 싶어 하고요. 가해자에게 심리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걸 피해자의 문제로 돌린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스토킹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마지막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스토킹을 하게 되면 예. 결국은 피해자 입장에서 일어나는 심리는 결국 불안과 공포거든요. 그리고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계속 또 끌려가고요. 그리고 스토킹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라도 끌려오면 내 거인 양 생각하게 되고 이게 계속 돌고 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고리, 불안과 공포에 의해서 끌고 가지는 이 고리가 생기기 전에 처음부터 명확하게 선을 긋는 방법으로 관계를 정리를 하는 게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면 뭔가를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인간관계에서는 다릅니다. 만약에 상대방이 거듭해서 거절 의사를 밝혔다면 그런 상황에서도 또 찍었다면 그건 스토킹입니다. 스토킹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라는 부분을 확실히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마인드온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